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제1사단부터 12사단 그리고 무적이라 믿었던 제105전차 여단까지 총동원했습니다. 침공 지점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1개 주요 지점에서 일제히 국경을 넘어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북한군 선두부대는 이미 임진강을 도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은 긴급 발표를 통해 북한 지상군 4만 명에서 5만 명 그리고 전차 94대가 남침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차 한 대 없던 우리 군에게 94대의 탱크는 거대한 강철의 파도와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새벽은 그렇게 피해 기록으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즉시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한국위원회와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성모 총리설이 겸 국방부 장관은 미국에 즉각적인 무기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사태하에 범죄 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 즉 대통령령 긴급명령 제1호를 공포합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유엔 한국위원회 또한 방송을 통해 북한에 즉시 전쟁 중지와 평화회담을 요구했지만 침략의 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 소식은 바다 건너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특별회의를 소집해 북한군의 38도선 철수를 결정했고 미국이 요구한 정전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불참했고 유고슬라비아는 기권했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 SCAP는 즉각 한국의 무기를 긴급 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일 당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역사적인 승인을 내립니다. 38선 이남 지역에 국한된 미 해군과 공군의 작전 승인. 이는 한국 전쟁이 단순한 내전을 넘어 국제전으로 확대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6월 25일 그날의 날씨는 비 그리고 아주 맑음이었다고. 날씨는 맑아졌지만 한반도는 3년간의 긴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빽빽한 기록을 다시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의 건국은 믿습니다. 역사는 아는 자의 것이고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1개 지점에서 일제히 넘어온 적군을 막아내지 못했던 그날의 아픔을 딛고 우리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6일 월요일 전쟁 발발 이틀째 서울의 하늘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날 북한기는 김포와 여의도 비행장을 재폭격하며 우리 공군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상공에서 미 무스탕기 F-80 한 대가 소련제 야크 전투기와 인류 역사상 기록될 한반도에서의 첫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지상에서는 포성이, 하늘에서는 기관총 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국민들은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국군이 북진하고 있다는 희망 섞인 오보와 실제 전장의 비명소리가 뒤섞인 채 서울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6월 27일 화요일 새벽 2시 국무회의는 서울 사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이전을 결정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 대사 존 무초 그리고 긴급 파견된 처치 준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사진 속 그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76년 전의 긴박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를 대전으로 정한다. 새벽 4시 대통령 내외를 태운 특별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후퇴였을까요? 아니면 항전을 위한 전략적 이동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부의 건국은 이 지점을 주목합니다. 국가의 상징인 정부가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으나 그 대가는 서울에 남겨진 수백만 시민의 공포와 고립이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26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한 군사위원회를 전격 설치했습니다. 박헌영, 최용건 등 핵심 세력이 포함된 이 위원회는 단순한 점령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위한 치밀한 사령부였습니다. 같은 시각 유엔 한국위원회는 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역사적인 보고서를 타전합니다. 북한의 남침은 철저히 계획된 전면적 기습 침략이다. 이 한 문장은 훗날 유엔군이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법적 근거가 됩니다. 전선에서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외교가에서는 서류와 무선 전신을 통해 또 다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메가더 원수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일본 내 공산 세력의 동요를 막기 위해 공산당 기관지 적기의 정관을 명령하며 배후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27일 오후 북한군의 탱크 소리가 미아리 고개 너머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떠난 서울 시내에는 서울을 사수하고 있으니 동요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녹음 방송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강 인도교 위에는 가재도구를 짊어진 피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군 수뇌부는 적의 전차 진입을 막기 위해 한강 다리를 언제 폭파할 것인가를 두고 피 마르는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6월 27일 밤 대한민국 정부는 대전에 짐을 풀었습니다. 비록 좁은 도청 건물을 임시 청사로 썼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실체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1950년 6월 27일은 준비되지 않은 국가가 치러야 했던 가장 가혹한 수업료를 지불한 날이었습니다. 지도부의 이동과 한강교 폭파라는 뼈아픈 결정들은 지금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쪽으로 또 누군가는 전선으로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76년 전 오늘 대전의 임시수도 결정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서울 함락의 날 6월 28일의 기록을 통해 진정한 건국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